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이원우라고 합니다. 네, 원우리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가장 보편적인 음악을 위한 예술적, 기술적 교류라는 제목으로 제가 그동안 작곡가로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해왔고 그 문제를 예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의 지난 작업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한 지 2주 정도 되었는데 이게 후유증이 기침으로 와가지고 아직도 좀 기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인공화우라고 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이 장치는 호주와 미국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상용화된 지 30년 정도 된 그런 어떤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조 장치입니다. 보청기는 이렇게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블루투스 이어폰처럼 귀에 꽂고 그 소리를 이렇게 증폭해주는 장치라고 한다면 이 인공화우라고 하는 장치는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에 전극을 심고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여기로 이제 전극을 딱 그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소리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그 소리가 전기 신호로 바뀐 것을 달팽이관에 전기 신호로 직접 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귀에 숨기고 다녀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 5만 명 정도의 사용자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낚싯줄처럼 굉장히 얇은 이렇게 어떤 이 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전극이고요. 이 전극이 맡고 있는 어떤 헤르츠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역과 관련한 소리는 저역에서 고역과 관련된 소리는 고역에 이제 전기 신호로서 공명을 해주면서 유모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 전기 장치가 그 유모 세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매우 예민해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이 전극을 촘촘하게 심을수록 자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이 너무 예민한 나머지 이것을 오히려 촘촘하게 심을수록 듣기에는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한번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승을 차지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성장문자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전혀 못 들으셨을까요? 이것을 이제 한번 그 오리지널의 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육상기대주 양예빈 선수가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복귀했습니다. 본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근데 이 오리지널의 소리를 듣고 인공화호 장치의 이 시뮬레이션 된 소리를 들으시면 아마 잘 들릴 거예요. 육상기대주 양예빈 선수가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복귀했습니다. 본인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승을 차지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네, 잘 들리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언어적인 어떤 소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들어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그러다 보니까 말소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이 영어가 되었든 한국어가 되었든 문법이 비교적 일정하기 때문에 말소리 같은 경우는 다음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비록 이렇게 제한된 청감이지만 말을 알아듣고 의사소통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한 지 한 1년 정도 되시면 거의 무리 없이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데요. 이것이 이제 음악의 영역에서는 작곡가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르다 보니까 처음 듣는 음악들은 예측하면서 듣는 게 힘들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전극이 촘촘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음고나 화음 같은 정보들이 잘 안 들리면서 이것들이 소음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악도 한번 들어볼게요.
혹시 이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아시는 분 혹시 들리시나요? 이 음악은 오리지널이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이었죠. 근데 이것을 다 듣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리듬의 정보는 잘 들리지만 화성이라든지 어떤 선율의 높낮이 같은 게 훨씬 불분명하죠. 이것을 누군가에게 처음 들려줬다, 인공화호 사용자에게 처음 들려줬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음악에서 피아노라는 악기의 특성을 들을 수 있을까, 과연 선율의 이 높낮이가 들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회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제 인공화호 사용자의 그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가 어떠한 청감의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저한테 필요했던 정보를 대략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공화호 장치가 갖고 있는 그 전극의 숫자의 적음으로 인한 결과는 그리고 그것이 듬성듬성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도와 레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촘촘하게 심어질수록 우리들은 자세한 음의 정보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와 한 미 정도만 돼도 구분이 조금 되기 시작하지만 도와 레는 힘들다는 거죠. 이것을 또 시뮬레이션으로 들어보면 사실상 이 도에서부터 미에 있는 이 반음계라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그림처럼 한음처럼 흐리게 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의 주파수 성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이제 수술 후에도 잘 들으시겠지만 수술 직후에는 이것은 거의 한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 자체가 원래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개발된 장치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리적인 정상성에서 판단하는 그 가청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보통 20Hz에서 20Hz다라고 얘기를 하곤 하는데 인공화호 장치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을 일단은 최우선의 목적으로 뒀기 때문에 말소리를 알아듣기 위한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적은 전극수 안에서 일단은 말이라도 최대한 알아듣게 하자라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청 주파수의 영역도 많이 좁습니다. 200에서 7000Hz 정도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보통 모음을 구분할 때는 200에서 2000Hz 정도를 사이에서 모음을 구분하게 되고 우리가 뭐 이런 어떤 파열음, 치찰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4000Hz 이상의 소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략 이제 의공학자분들께서 연구하시기로는 200에서 7000Hz 정도면 말소리를 알아듣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이런 어떤 소리의 특성을 그림으로 판단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그림이어야 되는데 마치 이제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림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어떤 흐릿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처럼 제한된 청감에도 불구하고 인공화호 사용자는 끊임없이 소리의 세계를 탐구하면서 잘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왜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듣는다고 생각했을까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로서 사람들이 어떻게 듣는가를 그냥 똑같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단순히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하고 나는 음악을 하니까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생리적인 정상성에 근거해가지고 똑같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제가 작곡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게 되었던 연구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와우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음악 요소 연구가 있었고 와우 스텝이라고 하는 감정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와우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융합예술센터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지원해서 진행이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작곡가로서 뭔가 그 안일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가장 이렇게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일단 제가 그 분들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융합예술센터의 어떤 지원 아래에서
어떤 예산을 받고 그 인공호흡 사용자를 주기적으로 이제 섭외를 해서 그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음악적인 내용들을 들려드렸을 때 그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뭐 연구에서는 그걸 질적 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청감적인 특성을 어떤 대화의 대화의 과정 속에서 파악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가장 먼저 진행을 했던 것은 음고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를 들려드렸을 때, 소를 들려드렸을 때 구분을 하시는지, 혹은 뭐 굉장히 저음에서부터 굉장히 고음까지 골고루 들려드렸을 때 어떤 음역을 가장 편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음고 판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진행했던 것은 음정 간격이었습니다. 어떤 음과 어떤 음 사이의 거리를 두고 들려드렸을 때 그 두 음이 한음처럼 들리는가, 혹은 화음처럼 두 개의 음으로 들리는가, 혹은 편안한 음정 간격이 있는가, 불편한 것이 있는가. 그동안 우리들은 뭐 불협화음이라든지 협화음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생리적인 정상성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어떤 협화와 불협의 정도로 나눠왔던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인공호흡 사용자들께도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 그 어떤 협화적인 진동수 비율 같은 것들이 과연 인공호흡 사용자들에게도 협화적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음정 간격과 어떤 음정 간격이 배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얘기를 나누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고 판단과 음정 간격에 대한 판단을 가지고 선율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이렇게 널뛰기가 있는 아르페지오 같은 선율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와 레를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공호흡 사용자들은 도, 솔 정도가 되어야 이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음정 간격의 최소 단위가 이제 건반상에서의 뭐 반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인공호흡 사용자들한테는 도하고 솔 정도는 되어야 이것의 선율의 높낮이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컴퓨터로 간단하게 그것을 뭐 음정 간격 같은 걸 선택을 하면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선율 시스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융합예술센터의 그 결과 발표 전시장에서 이렇게 간단한 악기를 하나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그 악기를 가지고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와우로그라고 하는 그 연구 과정을 이제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딱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작곡적인 해결 방법으로서 인공호흡 사용자들한테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작곡가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그러니까 뭐 사실 좀 연관이 있는 내용이긴 한데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넓혀라입니다. 음정 간격 혹은 화음 배치, 선율 이런 것들을 넓히라는 거예요. 와이드 스페이싱을 해가지고 도미솔이라고 하는 화음이 있을 때 이것을 밀집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도솔미 같은 형태로 넓게 배치, 그 게리 형태로 배치를 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듣기 좋은 형태가 될 것이고, 선율의 형태도 이렇게 우리한테 익숙한 선율의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옥타브를 넘나드는 넓은 간격에 배치를 해줬을 때 훨씬 더 선율적으로 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펙트럼 성분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전극의 수가 적다 보니까 피아노처럼 주파수 성분이 많은 음을 들려드리면 그 한정된 전극으로 많은 소리를 들어야 되다 보니까 소음처럼 들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스펙트럼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떤 음과 어떤 음 사이가 길이가 만약에 길어요. 그러니까 음이 갖고 있는 음의 길이가 긴데 그것이 겹쳐지게 되면 그 또한 주파수 성분의 복잡성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보시는 엔벨롭의 형태처럼 이렇게 긴 엔벨롭의 어떤 음 길이보다는 짧고 타악기적인 음형이 더 듣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여러 음이 나올 때 짧을수록 겹쳐질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파수 성분의 복잡성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이고, 우리가 에코라고 얘기하는 리버브 있죠. 그러니까 잔향인데 어떤 울림, 지금 이 공간에도 잔향이 굉장히 많은데 잔향이 많다라는 뜻은 역시 이 음이 한번 발생돼서 유지되는 시간이 길다는 뜻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소리가 나게 되면 겹쳐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파수 성분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조금 리버브가 굉장히 촉촉한 어떤 소리보다는 드라이하게 해서 메마르게 했을 때 음악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구 과정을 대중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연구 과정을 공연화해서 와우로그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어요. 그것의 짧은 버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음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는 음정을 판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율을 생성해서 연주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인공화호 사용자와 제가 무대에서 실시간으로 음악 인지의 과정을 탐색하고 그것을 대중에게 공유하는 형태로서의 어떤 오디오 비주얼 공연의 짧은 버전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연구원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과연 음악의 인지적인 어떤 가능 여부가 과연 음악 감상의 즐거움을 담보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와 레가 구분이 된다고 해서 음악이 과연 즐겁겠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 다음 작업은 과연 사람들이 음악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는가, 제가 만약에 와울로그처럼 어떤 작곡의 형태로서 어떤 음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음악을 인공화호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뭐 추천해줘야 될 때, 그럴 때 어떠한 기준으로 추천을 해드릴까, 이렇게 복합적인 질문이 생겼고 저한테. 그래서 이 음악을 인공화호 사용자들에게 단계적으로 추천하고 제공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감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작년에 제로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진행을 했고, 여러분들하고도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번에 그 두 가지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리고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 활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이 활발한지 차분한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이 음악이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자, 긍정 한번 손 들어볼까요? 거의 대다수가 긍정에 손을 들어주시고, 혹시 부정적이신 분도 계신가요? 네, 네.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음악은 활발한가요? 네, 아까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것에 대한 응답은 인공화호 사용자와 건청인의 응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물론 표준 편차가 좀 있기는 한데 건청인과 인공화호 사용자의 응답이 거의 평균적으로는 비슷했습니다. 이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 음악은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분 계시고 부정적이다. 네, 예. 예, 부정적이라고 응답하신 분이 더 많았고, 이 음악은 차분한가요? 활발한 편인가요?
활발한 편이라고 손을 들어주시네요. 이것의 응답도 사실은 이 두 집단의 응답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건청인과 인공화호 사용자도 아까보다 훨씬 더 이제 이것을 슬픔 쪽으로, 그러니까 긍정, 부정을 슬픔과 행복으로 일단 여기다 적어놨는데 조금 더 이제 이 X축의 이 응답이 왼쪽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대다수가 이 두 음악을 둘 다 활발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원과 이제 이 기초 연구를 내용을 두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고 판단을 했을 때 사실 사람들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의 요소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 음악을 저는 사실 이 두 음악이 굉장히 상반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선곡을 했는데 이 두 집단의 응답에서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전혀 다른 음악이라고 생각한 그 음악에서 느낀 감정의 폭이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건청인의 응답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죠. 그러니까 X축의 오른쪽 거의 끝에서 이제 중앙의 왼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인공화호 사용자는 그 이동의 폭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연구원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혹시 인공화호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 음악에서 느끼는 감정의 폭이 좁으신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공화호 사용자가 음악에서 어떠한 감정을 어떻게 들으시는지가 좀 궁금해졌고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인공화호 사용자께서 기계적인 어떤 장치의 한계로 인해서 도와 레를 못 듣는다라고 했을 때 저희 팀이 느끼기에 우리가 장화음이라고 부르는 것과 단화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분위기가 밝고 어두움이라고 극명하게 다른데 그 분위기를 바꿔주는 단 한 가지 요소가 세 번째 음의 반음 차이거든요. 혹시 이 도아래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청감 때문에 이 장화음이 주는 밝은 느낌과 단화음이 주는 어두운 느낌이 비슷해서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의 폭이 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화음의 소리는 이렇죠. 이런 소리인데 단화음은 느낌이 밝고 어두운 것이 다르죠. 그런데 그것을 야기하는 한 가지 파라미터가 요 라 플랫으로 된 이 하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인공화호 사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음정 간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냐면 이때 이제 또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면으로 또 진행하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연구가 가능한 웹페이지를 해서 일종의 요즘 유행하는 MBTI 실험하는 것처럼 웹페이지를 좀 이쁘게 파가지고 그것을 이제 음악을 들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여러 명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40곡 정도로 들려드렸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빨간색이 인공화호 사용자의 응답이고 회색이 건청인의 응답인데요. 저희가 세웠던 가설처럼 빨간색의 응답이 조금 더 원의 분포, 원으로 봤을 때 이 분포 정도가 조금 더 좁고 이 건청인들이 조금 더 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는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것은 뭐 인공화호 사용자뿐만 아니라 건청인에게도 해당하는 내용인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음악에서 듣는 감정의 분포가 좀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활발한 음악과 부정적이고 느린 음악에 대한 응답이 훨씬 더 많고 두 집단 다 긍정적인데 느린 것과 부정적인데 빠른 것 이런 것에 대한 그 응답이 좀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공화호 사용자가 되었든 건청인이 되었든 우리가 어떤 음악을 그들에게 제공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감정을 기준으로 제공을 한다면 이 감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한 표,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연구를 한 결과 우리가 내린 어떤 결론은 딱 요 한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쉬운 음악과 어려운 음악을
음악에서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감정을 쉬운 음악이라고 봤고, 사람들에게 더 많이 들려줘야 될 음악을 하드한 것으로 본 거죠. 그래서 빠르고 긍정적인 음악은 우리가 아까 들었던 1번 음악 같은 것인데, 인공화호 사용자들에게는 빠르고 활발한 음악도 그 반음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아까 그 느꼈던 그 전쟁풍 음악 같은 것도 되게 기쁘고 밝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음악 인지적인 것 그리고 경험적인 차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이 더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뭔가 음악을 쉬운 것부터 이제 어려운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할 때 그 감정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어떤 이 단계를 4단계로 나눠서 제안해보자라고 이렇게 결과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우로그와 와우스텝으로 이어지는 저의 어떤 연구를 보셨을 텐데, 이제 이 다음 연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의견을 여쭤봤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저도 좀 느끼고 있었지만, 저의 어떤 이 프로젝트가 너무 대중 친화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와우로그 같은 경우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공화호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이었고, 굉장히 그것을 홍성화 선생님께서는 가장 극단적인 단계의 즐거움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이것이 뭔가 대중들이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했어요. 와우 스텝 같은 연구 내용도.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연의 자리라든지 뭐 아티스트 토크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내용인데, 이게 대중들한테 쉽게 소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간단한 형태로 두루두루 읽힐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와우플로우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정말 간단한 음악을 만들기로 했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매체는 정말 그냥 클릭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간단한 형태인데, 그것이 앞선 연구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인공화호 사용자들의 어떤 청감 개발에도 도움이 되면서 감정의 폭도 넓힐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인공화호 사용자들을 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음악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게 2가지의 고충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보통 병원에서 인공화호 사용자들한테 청감 개발을 할 때 음악 듣는 거 좋으니까 많이 들어보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음악을 들으라고는 잘 얘기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공화호 선배님들한테 어떤 음악이 청감 개발에 좋냐 이런 것들을 물어 가면서 듣고 있는 어떤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고충은 무엇이었냐면, 인공화호 사용자들이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소리를 잘 못 듣다가 듣게 되면서 청각적인 경험이 적은 상태인데,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굉장히 음악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인공화호라고 하는 장치가 수술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매핑 프로세스를 거쳐서 일종의 그 소리의 균형을 맞추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 청각장애인들이 그 잔종천력이라고 해가지고 듣지 못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잘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유모세포가 좀 살아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있는 쪽은 키울 필요가 없고 잘 못 듣는 쪽만 키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별적인 어떤 청감을 반영해서 그것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어떤 음을 들려드렸을 때 이 음이 크냐 작냐를 물어보고, 그 다음 음을 들려드렸을 때 이 음이 아까 음보다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물어봐요. 그런데 청각적인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는 음의 높고 낮음과 음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우리들은 뭔가 어떤 그 삶을 살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데, 청각적인 경험이 적은 상태에서는 음의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을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슨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보면 이렇게 음치들한테 노래를 시키면 그거 피치가 좀 떨어졌으니까 좀 더 높게 부르라고 하면 더 크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음의 높고 낮음과 음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올해 진행한 와우플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음악을 통해서 청감 개발을 할 수 있으면서 의사 선생님과의 매핑 프로세스에 도움이 되는 음악을 작곡해보자라고 목표를 갖게 되었고, 이 결과물은 정말 쉽게 소비될 수 있는 형태로서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인공광호 사용자의 수술 주기에 따라서 적합한 음악을 단계적으로 만드는 것으로서 설계를 했고, 수술 직후에는 매핑 과정에서 생기는 소통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의 크고 작음과 높고 낮음을 구분할 수 있게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는 것이 있었고, 수술하고 1년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말을 잘 하세요. 잘 알아듣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그 의사소통에 필요한 주파수 영역대를 좀 잘 개발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 수술 2년부터는 거의 의사소통에 거의 이제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잘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게 뭐냐면 소음 속에서 말소리를 골라 듣는 어떤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소음 속에서 언어를 잘 들을 수 있도록 고도의 주파수 민감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음악이 어떤 도구로서 기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처음 들려드릴 이 음악은 소리 넓히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인공광호 사용자는 수술 직후에 모든 소리를 한음처럼 들으시는데,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면서 청각적인 경험을 거치면서 조금씩 넓어지기는 하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듣는 소리의 폭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들어야 되는 영역의 소리를 평소에 충분히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음악의 형태로서 그런 인공광호 사용자의 어떤 가청 주파수 영역을 골고루 자극하면서 그들의 청감을 넓힐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100Hz부터 7000Hz까지 이렇게 화살표가 올라가는 형태로 해놨는데요. 이 7000Hz의 소리를 지금 여기서 들으면 굉장히 귀가 아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에서 2000Hz짜리 버전이 있는데 그걸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멈추고 싶은데 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반만 듣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리고 사인파라고 하는 가장 이제 소리 성분에서 가장 최소의 성분을 가지고 저음에서부터 고역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것을 이제 저번 주에 들려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는 이 스펙트럼의 분포도를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갔었는데, 이것을 몇 번 듣고 나서 수술한 지 3주 정도 되신 분께서 이것을 많이 듣고 나서 평소에 전화통화가 힘들었는데 전화통화가 잘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사실 4000Hz 이상의 소리를 이렇게 의식하고 들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낮은 음부터 굉장히 높은 음까지 골고루 자극하는 어떤 이런 도구가 있으니까 평소에 듣기 힘든 어떤 주파수 성분을 들었고, 그것이 자극으로 인해서 어떤 평소에 듣기 힘들었던 그 영역에 청감 개발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도구적인 어떤 음악을 만들었고, 저는 이게 되게 발랄해서 좋아요. 뭔가 청감 개발 음악하면 굉장히 진지할 것 같은데, 이제 이것도 작곡을 할 때 인공화호 사용자랑 같이 작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할 때 뭔가 되게 좀 발랄한 느낌이 들어서 좀 진지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두 번째 음악은 별이라고 하는 음악인데요. 이제 저랑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셨던 문영옥님께서 저랑 같이 한 이 작업의 과정이 마치 잠들어 있던 청각세포를 이렇게 밝히는 일 같다. 마치 이게 별자리에, 밤하늘에 별자리가 반짝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음악 역시 점차 주파수 성분의 이 영역을 넓히면서 저역에서 고역까지 골고루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뭔가 음이 높아지고 있죠. 베이스는 조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음악의 형태가 굉장히 반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죠. 앞에서 들으신 것도 그렇고 의도가 있는 어떤 구성인데요. 우리가 아까 유키구라모토가 아니라 누구였죠? 그 피아노 음악 갑자기 이런 게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피아노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처음 듣는 음악을 좀 약간 알아듣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의도적으로 반복적인 형태, 동기의 반복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이 뒤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분명히 또 비슷한 게 나올 텐데 앞과 뒤가 뭐가 다를까를 이제 비교하면서 들으시라라고 하는 목적에서 계속 이제 똑같은 형태를 반복하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좀 높은 음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높은 음이 나고 있는데 그 음을 아마 바로 들었다면 좀 불쾌했을 텐데 이렇게 뭔가 차근차근히 단계적으로 이 음을 넓혀 나가면서 익숙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제 음악이라고 하는 형태로 익숙하게 점차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별이라고 하는 어떤 심상 같은 걸 이용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을 곡은요. 듣고 있다라고 하는 곡입니다.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2년 후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음악인데, 수술 후 2년 후에 이제 필요한 음악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소음 속에서 그것을 이제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주파수 민감도를 높이는 음악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떠한 구성을 했냐면, 이렇게 어떤 선율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데 거기에 어떤 화음 같은 것들이 차오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분명히 한 선율이 있었는데 거기에 화음이 차오르면서 인공화호 사용자들한테는 소음처럼 들리는 그런 구간이 생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제공된 그 선율의 마지막 끝자락을 내가 놓치지 않고 계속 들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곡가가 선율과 화성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음악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이 인공화호 사용자의 귀를 빌려서 작곡을 할 때는 음악음과 소음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곡적으로 봤을 때 선율과 화성의 관계가 음악음과 소음의 관계로서의 어떤 것을 고려해서 작곡을 하게 되었고, 이것의 배경에는 이런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영옥 님께서 짧은 시를 하나 써주셨는데, 꿈에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듣는 나, 존재 자체로 듣는 나, 현실에서도 자유롭게 듣는 나, 나는 항상 듣고 있다 라고 하는 짧은 시를 적어주셨어요. 저는 꿈에서 장치 없이 자유롭게 듣는 나를 어떤 환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꿈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건청인일 때의 모습을 이제 무의식적으로 되살린 어떤 그런 환상 같은 것들, 그리고 존재 자체로 듣는 나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살아있음을 감각하는 행위가 마치 듣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이 내용을 토대로. 그리고 현실에서도 자유롭게 듣는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도 영옥님께서 그렇게 자유롭게 듣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잘 들어나가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음악은 아까 얘기했던 선율과 화성, 그리고 그것이 음악음과 소음의 관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작곡적인 문법을 가지고 뭔가 제가 이것을 구성할 때는 심상적으로는 인공화호 사용자가 앞으로도 음악을 계속 들어나갈 것이고 나는 소리의 세계를 점차 넓혀나갈 것이다라는 의지가 느껴지는 그런 음악 같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선율과 화성의 어떤 이 등장의 빈도가 아까 처음이랑 달라졌는데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 어떤 선율과 그것의 소음처럼 들리는 음이 이제 들어왔다 빠졌다 하면서 그것이 음악음과 소음의 어떤 대비처럼 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음악을 이제 들려드렸더니 어떤 분께서는 어떤 인공화호 사용자께서는 이 음악을 듣고 뭔가 이렇게 전투하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것 같았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고음 영역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불쾌함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사실 이 음악도 수술 후 2년 후의 사람을 위한 음악이다 보니까 고음역대를 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그 고음역대가 하나씩 이렇게 제공이 될 때마다 처음에는 찌릿찌릿해서 아팠는데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 음악의 형태를 가지고 뭔가 반복적인 형태를 가지고 이 어떤 주파수 영역의 성분들을 골고루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음악들이 그동안 많이 필요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리자면 이 와우로그 2019년에 진행했던 와우로그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한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 인공화호 프로젝트였는데 그 프로젝트 자체가 뭔가 뭐 이 인공화호 작품 자체가 모든 사람의 청감을 반영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었겠지만 뭔가 기계적인 증강을 통해서 소리와 음악을 듣는 그 감각 주체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환기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와우 스텝이라고 하는 그 음악 인지, 감정 인지와 관련한 프로젝트는 사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다르게 듣고 있었음을 깨달았던 그런 프로젝트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음악 속에서 느끼는 감정이 굉장히 획일화돼 있거든요. 요즘의 음악들은. 근데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이 인지적인 특성에 의해서든 경험적인 특성에 의해서든 사실 다 다르게 듣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와우플로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소리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를 또 한번 얘기하는 그런 작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작곡가로서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아나갔는지에 대해서 저의 지난 과정을 이제 설명해 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예술가들은 예전에는 뭔가 기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고 예술은 문제를 정의하는 쪽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 나뉘어 있는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예술가들이 컴퓨터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그 영역의 경계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컴퓨터를 놓고 음악이 아닌 것들과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예술가가 기술자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예술가의 시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도 뭔가 저의 작업이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어가지고 스스로가 뭔가 어떤 작은 어떤 문제를 숨겨져 있었던 어떤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그것이 기술이 되었든 예술이 되었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 예술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이 시대에 작용할 수 있게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표는 마치겠습니다.